강원도가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저장과 운송산업이 진행되면 산업지형 변화가 예상됩니다. 과테말라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딸과 모친이 평창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누적 확진자는 71명으로 늘었습니다. 삼척시와 산림조합이 금강송 군락지에 조성한 활기치유의 숲이 오는 20일 개장합니다. 농촌마을에서의 농약 음독 사고를 막기 위한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사업이 올해는 양양과 정선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가 정부의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액화수소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산업화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라 앞으로 산업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가벼운 원소 기체인 수소. 정부는 수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고압의 기체 상태로 수소를 취급하다 보니 안전성과 경제성이 걸림돌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소를 액체 상태로 저장, 운송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현행 고압가스안전법에서는 수소 액화를 다룰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강원도가 정부의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건 운송과 저장의 수소 기술 분야를 선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액체로 뭘 한 적이 없어요. 액체로 뭘 하려고 그러면 다 규제에 걸려 있고 뭐 법이 없고 다 이렇습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거는 규제에서 풀어달라 이런 제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에서는 원덕 LNG 기지의 천연가스를 이용해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배관으로 공급하는 실증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동해와 강릉은 액화수소 용기와 저장 탱크 제작 연구, 평창은 국내 최초의 액화수소 충전소가 구축됩니다. 액체수소 기반의 충전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900바짜리 그 탱크가 필요 없다. 직접 자동차에다 쏠 수 있다. 그러면은 주민들 수용성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겠죠. 그만큼 안전하다 느낄 테고. 동해와 삼척은 올해 산업부의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클러스터로 확정되면 액화수소 저장 운송이 강원도 특화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액화수소의 저장 탱크와 용기 제작에 관한 실증은 동해시에서 이루어지는데 최근 조성된 북평 제2산업단지에 실증단지와 관련 기업이 입주하게 됩니다. 수소의 운송과 저장을 위한 그 핵심 산업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도내에 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수소 운송 저장 클러스터가 이 예타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 사업과 연계를 시킬 경우에는 연매출 약 3조 8천억 원, 그다음에 2,800여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수 있을 걸로. 지난해 강릉 과학산업단지의 수소 폭발 사고로 수소 관련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큰 가운데 액화수소가 산업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내 70번째, 71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평창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과테말라에서 입국한 여자 유아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유아는 엄마와 함께 입국했는데 엄마가 김포 39번째 확진 환자로 판명되면서 그동안 평창 할머니 집에 격리 중이었고 아이를 돌보던 60대 할머니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할아버지와 나머지 1명 유아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정 현안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와 대관령 산악열차 건설 등 정부의 뉴딜 정책과 연계한 강원형 뉴딜 사업을 집중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용문 홍천 철도 건설과 레고랜드 모노레일 설치 등 경제성이 낮게 평가된 SOC 사업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폐광지역, 접경지역 특별법 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전방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부대와 접경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재개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국회에서 국방개혁 2.0으로 위기에 처한 적경지역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화두는 2011년 개정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 적경지역 지원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령만 있을 뿐 재원 규정이 없고 국토기준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하위법이라는 한계를 바꿔야 합니다. 적경지역의 소상공인부터 포함해서 농민들까지 전체가 다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부금도 줄어들고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 앞으로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방개혁 2.0을 내세워 적경지역 시군이나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국방부의 군부대 해체와 이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군부대 이전으로 생긴 유유부지를 적경지역 시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유유지 지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부대 유유지 활용에게도 많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말로만 유유지 활용이 될 뿐입니다. 실질적 효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중견 국회의원들도 정전 67년 동안 국가 안보라는 굴레를 짊어진 적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참석자들은 적경지역이 그동안 각종 개발에서 소외된 점은 공감하지만 부처 간의 협의 등을 내세워 뚜렷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상황 변경이 많이 됐어요. 특히 그 국방개혁 2.0 역할로 해서 사실은 많은 지역경제 침체가 더 앞으로 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적경지역 지원특별법이 개정되고 군 유유지 지원특별법이 새롭게 제정돼 적경지역의 활로를 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삼척의 금강송 군락지 인근에 산림치유시설과 숙박시설이 조성됐습니다. 삼척시는 내륙 관광자원 보강을 위해 제2의 산림치유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울창한 숲속에 들어선 이 건물은 산림치유센터입니다. 목조 건물에 반신욕과 족욕 등 신체를 이완하고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명상, 기체조 등으로 심신을 회복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만든 숲길은 무려 45km나 됩니다. 인근에는 숭례문과 경복궁 보수에 사용한 금강송 군락지가 있습니다. 삼척시가 50억 원을 들여 4년간의 공사 끝에 치유의 숲을 완공했습니다. 숲이 아주 좋고요. 계곡을 따라 숲길도 완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내 그 치유 시설까지 체험하시게 되면은 피로 회복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구에는 산림조합이 85억 원을 들여 조성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통나무집이 대부분인 다른 자연휴양림과 달리 여기는 개량 한옥을 위주로 지었습니다. 숲길과 치유시설, 숙박시설이 한 곳에 조성돼 당일치기 숲탐방과 숲속 체류가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 자연휴양림은 고급스러운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자연 경관과 잘 어우러지고 여기 오시면은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힐링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은 오는 20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내 치유시설은 코로나19를 감안해 당분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삼척시는 이곳에 이어 두타산과 청옥산이 가까운 하장면에 100억 원을 투입하는 제2의 산림치유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농촌마을에서는 농약 음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사업이 양양과 정선에서 추진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농가 주택 한 켠에 노란색 농약 안전 보관함이 설치됐습니다. 전에는 박스째 두고 쓰던 농약이 종류별로 칸칸이 정리됐고 평소엔 잠궜다가 필요하면 열어 쓰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보관함도 없고 박스 같은 데다가 일일이 분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아서 찾아서 사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정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혹시 모를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농약을 먹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은 많이 봐서
이거식으로 열쇠로 탁 걸어놔야지. 그러면 뭐 애들이 열어볼 수가 없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은 자살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사업을 벌여 지난해까지 3만 5천여 개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8,300개를 지원하는데 도내에선 양양 370개, 정선 300개 등 670개가 설치됩니다. 또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을 생명사랑 지킴이로 위촉해 보관함을 수시로 점검하고 우울증 등 자살 위험이 높은 주민들을 발견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전문의를 통한 그런 여러 가지 치료 상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중에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뿐만 아니라 또 치료비 지원까지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농약 음독 자살률은 2017년 기준 20%로 전국 평균 6.7%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마을별 생명안전 지킴이를 중심으로 자살 예방과 고위험군 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는 18일부터 강원도 내 대형 해수욕장 8곳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해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전국 대형 해수욕장 21곳을 대상으로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를 본격 시행하고 이용객이 많은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은 18일부터 선제적으로 단속을 펼칩니다. 해당되는 해수욕장은 강릉 경포, 속초, 양양 낙산과 하조대, 삼척과 삼척 맹방, 동해 추암과 망상 등 8곳입니다. 속초시가 영랑호에 생태탐방로와 수변광장을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내년까지 모두 37억 5천만 원을 들여 영랑호에 부교 2개를 설치하고 데크로드와 경관 조명, 야외 학습 체험장 등을 만드는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시 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속초고성 양양환경운동연합과 일부 주민 등은 영랑호에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면 경관과 호수가 훼손된다며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환경단체의 의견 일부를 실시 설계에 반영했고 앞으로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의견을 추가로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척 맹방해변 인근 주민들이 화력발전소 해상시설 공사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맹방해변에 모인 주민들은 삼척 블루파워 발전소에 석탄 반입을 위한 해상시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백사장이 침식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과 정밀한 환경영향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마을 대표가 자신들 모르게 발전회사와 비밀 협약을 맺었다고 규탄하며 협약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012년 이후 장기간 방치됐던 양양군 강현면 물치향 농특산물 판매장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재개장합니다. 양양군은 지난 1월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 입찰 공고를 통해 새로운 민간 사업자가 선정돼 노후된 건물을 안팎으로 새 단장하고 내일부터 휴게 음식점과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은 2025년 1월까지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